오늘 우리 K 증시는 미국발 달러 약세 그리고 환율 하락에 힘입어가지고 어제 못다 이룬 반등을 이틀째로 연장했는데 원인은 바로 미국 신규 주택 지표 부진.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지금 바이든이 내년 대선 앞두고 민생 차원에서 주거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주택 지표 부진 나오면 언제든 하여간 또 보조금이든 뭐든 돈 풀려고 지금 막 대기 중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밤 달러가 약세로 갔어요. 거기다가 오늘부터 LS 머트리얼즈도 공모청약에 돌입을 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뭐 화수분처럼 돈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에코 머티도 놓치기 싫고 또 LS 머티는 또 신상이니까 이게 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신용 미수가 쌓여가는 어느 날 갑자기 눈치 게임에서 대탈출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아비규환이 펼쳐질 수가 있다. 실제로 간밤에 수산화 리튬 선물 가격은 이제 13만 위안도 깨지고 12만 위안대로 이제 연중 최저치를 또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부진하든가 공급이 과도하든가 뭐 어쩌면 이 둘 다일 수도 있죠. 지금의 이런 가격 하락세를 봐서는. 하여간 요즘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들 그러니까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이런 데 주가가 매일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워낙에 고금리 상황이어가지고 자동차 판매 자체가 둔화가 됐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는 글쎄요, 약간 생필품보다는 약간 기호품의 그런 이미지가 현재까지는 있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는 일반차 판매보다 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제차 할인 판매하면서 없는 수요까지 막 쥐어 짜가지고 창출을 해내려고 지금 안간 힘인데 일단 올겨울 내내 전기차 판매가 갑자기 반등을 하거나 늘어날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싫으나 좋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바로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중국에서 오늘 2차 전지 제조사 중에 업계 순위 13위 그리고 이제 최근 특히 급성장을 했던 텐진 CJ웨이 동력 유한공사라고 여기 이제 브랜드명이 JEV인데 여기가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한때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5%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제2의 CATL 비아디다 뭐 이렇게 불리던 곳인데 오늘 그 공장 가동 중단에다가 파산 절차 돌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예전에 그 중국 철강 업체들 막 우후죽순으로 난립해가지고 정말 춘추 전국 철강 시대 뭐 이런 그때 당시처럼 이제 결국은 몇 개 보도 나고 이제 죽어 나가고 이렇게 한번 세게 그 폭풍우가 몰아쳐야 그때부터 다시 2차 전지 업계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미 지금 그런 데스 매치가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런 와중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더 비정상 아닌가요? 앞에 말씀드린 그 텐진 동력공사 저런데 망하면 제일 먼저 그 원물 재고부터 시장의 헐값으로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 와중에 리비안이라는 전기 픽업 트럭 제조사 있잖아요. 여기서 미국 14개 주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새벽에 리비안 주가가 급등했는데 원래 상승폭은 거의 한 5% 가까이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상승세가 일부 소진되면서 종가에는 1.4% 상승 마감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다 빠졌는데 이 정도면 완전 아웃퍼폼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나름의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는 결국 구독 경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소유가 무의미한 무한 공유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이 맞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배터리에서 또 값을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우리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 한번 팔면 끝나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정비 수익 요쪽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부품 같은 거 판매하는데 예를 들면 소나타 한 대를 뭐 3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제 요걸 한 5년 탄다고 할 때 그동안에 뭐 엔진 오일하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소모품부터 어디 고장 나서 뭐 쇼바 교체하고 뭐 에어컨 뭐 펌프 망가지고 뭐 그다음에 라지에이터에서 뭐 물 새면은 그거 교체하고 이런 부품 구입하고 정비 비용 이게 무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게 또 수익인데 근데 전기차의 경우는 뭐 아직 판매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하여간 사고 나서 어디 깨지는 게 아니고서는 소모품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일반 자동차의 경우는 오래되면은 여기저기 막 망가지니까 그 부품 교체 비용하고 새 차 사는 비용하고 비슷하다 그럴 때 이제 폐차로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그런 비율이 내연기관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게 이게 또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뒤집어 보면 또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후 정비 쪽 수익이 거의 전기차에서는 안 발생을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배터리 교체의 경우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거기 이윤을 붙여봐야 뭐 얼마나 붙이겠습니까? 배터리 가격 뻔히 다 공개돼 있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완성차 제조사들의 어떤 마진 문제 때문에 결국 금융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독 서비스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또 고민 중인 회사는 당연히 전기차밖에 안 파는 테슬라가 되겠는데, 실제로 지금 그 해외 SNS에서는 테슬라가 좌석에 그 열선 시트, 일명 엉따라고 하는 거 있죠. 겨울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엉덩이 따뜻하게 열선 해줘야 되거든. 이거하고 앞유리 열선, 와이퍼 열선, 이거를 유료 구독 서비스로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럼 이제 뭐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 FSD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이런 거야 뭐 유료로 구독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 옵션까지 구독 서비스로 별도 요금을 부과한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의 미래는 완전히 이제 내 차인 듯 내 차 아닌 네 차 같은 너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구독 서비스에 따라서 차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배터리도 예외가 아닐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이오닉 5를 이번에 리스로 계약을 하는데 배터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다? 근데 나는 고속도로를 탈 일이 거의 없어. 그냥 시내 마실용이야, 내 차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배터리 성능이 낮은 대신에 차값이 싼 그런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할 것 같거든요. 아마 이럴 사람 많을걸요? 나는 그냥 온리 시내 주행용으로만 이 차를 탄다. 그리고 뭐 올림픽대로 나가도 시속 80km 제한인데다가 아주 그냥 속도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그냥 박혀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최대 90km까지만 차 나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레이에 들어가는 그 LFP 배터리 선택하고 대신 차값을 한 1,000만 원 싸게 해주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이게 바로 진정한 전기차 대중화의 어떤 미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있잖아요. 뭐 25세 미만이나 아니면 노년층의 경우는 이렇게 성능이 디그레이디드 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보험료도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계속 그쪽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런하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화요일이지만 미국은 이제 사이버 먼데이가 막 종료를 했는데요. 일단 잠정치를 봤더니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예상치 120억 달러를 초과한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6조가 넘는 기록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 사이버 먼데이 근데 어원이 뭔지 아세요? 어감으로는 뭔가 사이버상의 월요일? 약간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원래 이제 예전에 우리도 그랬지만 그 미국에서 특히 통신 이쪽이 많이 느리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 모뎀 사용하던 시절에 진짜 그때는 인터넷 한번 접속하려면 그야말로 인내심이 필수인 그런 시기였는데 당시에도 이제 미국 기업들만큼은 그래도 광통신망 이런 게 깔려 있었으니까 그 추수감사절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때 사람들이 일단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거 다 하고 다음 이제 남은 물품들 땡처리로 인터넷에 판매하는 거를 이제 그 뒤져보는데 그걸 집에서 보려면은 그 사진하고 설명 그 페이지 뜨는 데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정상 출근하면 이제 회사 가서 회사 PC하고 인터넷으로 그 빠른 걸로 그 막판 땡처리 물건들을 득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버 먼데이예요. 근데 이번에 마침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예상을 넘어가지고 사상 최고 기록을 또 세운다니까 아니 사실 요즘은 1년 내내 뭐 인터넷에 보면은 세일하고 특가전하고 이런 거 많은데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경향성이나 계절성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하고 사이버 먼데이를 지켜보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소비가 저렇게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게 참 다행이면서도 은근히 뭐 걱정된다 이런 반응인데 아니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인데 그럼 카드 할부 금리하고 리볼빙 금리는 무조건 그거보다 한 1.5배 정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갚으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지르냐 이거는 이제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싫어도 그냥 미국 소비자들 대중들이 그렇게 떠밀고 가는 상황에 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여기 이제 편성하려고 연준 갈구려고 그렇게 폼 잡고 있는데 어떻게 K 증시에서 떨주 몰팔이 내년이라고 안 통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이체방크의 빈키 샤다 스트래티지스트가 내년 미국 S&P 500 지수 전망치를 5,100포인트로 제시했는데요. 요거를 우리 코스피에 단순 대입하면은 2,700포인트 후반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무조건 8만 전자는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전망이 맞아 떨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존재 조건이 당연하죠. 연준에서 긴축을 내년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에서 이제 월가와 연준이 동시에 집착하는 물가 지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PCE 가격 지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결정적인 거는 바로 국제 유가죠. 미국의 경우는 워싱턴 DC나 뉴욕 맨하탄 같은 그런 대도시를 제외하면은 정말 차가 없으면은 동네 슈퍼도 가기 힘든 그런 구조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인데요. 근데 최근에 국제 유가를 보면은 뭐 오를 때는 한 1, 2% 정도씩 오르다가 빠질 때는 한 3%씩 박살이 나는 그런 흐름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월가 대형 선물사들 그 트레이더들이 유가는 당분간은 하여튼 상승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만 고개를 들면 바로 그냥 쇼 때리는 이런 식의 시장 대응이 지금 이제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원인은 뭐냐? 일단 유가가 상승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론적으로는 중국 같은 이제 신흥국들의 경기 둔화, 그래서 수요 부진이다. 이런 거를 먼저 떠올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공급 단계에서 에너지가 새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승 에너지가 그래서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디로 새는 건데 이게 이제 얼마 전 사우디가 추가 감산 조치 발표하면서 어떻게든지 유가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다른 뭐 나이지리아나 앙골라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그 남미 쪽 산유국들이 이런 사우디 감산을 개무시해버리면서 마구 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우디 유정이 그 또 생산 단가가 낮은 걸로 이미 여기는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 배럴당 한 8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현재 국제 유가를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사실상 도매가니까 한 10배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장사하는 분들한테 원가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화내시는데 아 누구는 뭐 흙 파서 장사하냐고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 원유는 진짜로 사우디가 흙 파서 장사하는 거 맞네. 하여간 근데 앞에 말씀드린 비중동권 이제 산유국들은 이게 공개조차 안 돼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제 사우디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는 감산이 아니라 오히려 박리담회급으로 마구 캐다가 그냥 저마진으로 막 팔아치우는 전략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원래 지난주 일요일 날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번 주 목요일로 연기가 된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감산 합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쉽게 그래 그까이가 뭐 감산합시다 이렇게 이제 회의장에서만 동의해 놓고 나가자마자 바로 원유 생산 그대로 계속 퍼올리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 원유 시장도 치킨 게임에 돌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연준과 바이든에게는 뭐 은근히 이제 아빠 미소 지으면서 구경할 만한 좋은 구경거리죠. 근데 이게 또 저는 러우 전쟁 종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현재는 그 전쟁 중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여러 회로 해달라. 그래서 이제 원유를 막 퍼다가 그거 판돈으로 전쟁 비용을 대고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 만약에 러우 전쟁 종전되면은 달라질 게 바로 다시 오페크 플러스에서 그 여러 회 시켜줬던 거를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면서 생산량 정확하게 지키면서 다른 산유국들하고 똑같이 정량으로 원유 뽑아내야 되고 또 모니터링도 다시 빡세게 들어갈 텐데 그럼 푸틴하고 러시아는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전쟁 비용으로 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하락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결국 올해 산타랠리 그리고 내년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1월 효과로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이제 전기차는 구독 경제로 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온 김에 SK IE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볼 텐데 핵심은 주요 고객사인 SK온의 배터리 수요 부진으로 폴란드 2단계 램프가 진행이 더디다. 거기다가 공장 가동률 감소랑 2차 전지 분리막 가격 인하 압력 등을 감안해서 UBS는 이 SK IE 테크놀로지 목표가를 기존 15만 4천 원에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후려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이어서 HSBC가 내년 증시 전망 관련해서 동아시아 쪽의 컨빅션 그러니까 매수 확신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딱 3개 국가만 마일리 불리시 즉 완만한 상승 기대 이 정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였다. 반면에 중국하고 홍콩은 중립 그리고 일본하고 대만은 완만한 약세 전망을 표시합니다.
다음 이제 게임 주면서 정말 여기도 상장 때 물린 분들 엄청 많은 바로 그 크래프톤에 대해서 모처럼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요. CLSA 증권에서 크래프톤 목표가를 기존 24만 3천 원에서 이번에 27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까지. 다음 이제 SK에 대해서 JP모간이 기존 목표가 21만 원을 20만 원으로 다운그레이드 했고, 다음 SK 스퀘어는 최근 쉴더스 플래닛 그리고 나노엔텍 지분 매각으로 순현금이 5,660억이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다가 11번가의 수익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반면에 3분기 SK 하이닉스 지분법 손실이 4분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기존 9만 4천 원을 이번에 9만 5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 다음 이제 요즘 화제의 중심에 선 그 한국전력에 대해서 노무라가 목표가를 기존 2만 2천 원에서 이번에 2만 원으로 한 10% 정도 깎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 자, 여기서 과연 한전이 민영화돼서 전기요금도 여러 가지 선택지에 따라서 차등화되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는데 의견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민간 전기 사업자들 중에서 탑3 세 곳이 이 연소득에 따라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시간대별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처럼 아예 알뜰 요금제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한데, 가만 있어봐. 그 와중에 일반 가정집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낸다고 밝혀진 이재용 회장 그 자택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과연?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왜 그 집안이 대대로 좀 폐가 안 좋잖아요. 뭐 이병철 회장도 폐암으로 별세하셨고, 이건희 회장도 이제 폐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집에 고압 산소 발생기가 설치돼 있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전기 요금도 저기 쪽방촌에 사는 할머니 전기 매트 쓰는 거랑 뭐 재벌집에서 명품 패딩 관리하는 에어워시 쓰는 거랑 좀 다르게 부과가 되는 게 요즘 시대 정신으로는 좀 맞지 않나요? 요것도 댓글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패딩 하니까 생각나는데, 뭐 우리가 틈만 나면 소득 격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까 점심 먹으러 어디 식당을 갔더니 식당 카운터에 앉은 사장님도 몽클래요. 그리고 알바생도 몽클래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라이더분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그분도 몽클래요. 그리고 나도 몽클래요. 저는 이 광경이 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한 주 딱 중간 수요일인데요. 우선 정부 일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논의 요겁니다. 앞에 이제 한전 얘기도 했지만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중에 하나는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이게 증시에서 바로 스마트 그리드 테마죠. 다음 내일 또 정부의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청취, 요것도 이제 주목할 만한 이벤트고, 또 내일 산업부는 순환 경제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환 경제 축제 요걸 개최하는데, 증시에서는 뭐 당연히 재자원화, 업사이클링 요쪽 테마죠. 다음 내일 문체부가 K 콘텐츠 연관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요 행사를 여는데, 이거는 OTT하고 웹툰 게임 요쪽이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가 농업인 뒤를 졸졸 운반 대신하는 로봇 개발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농촌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단순 노동이 좀 힘드시니까 그걸 돕는 로봇 기술, 요것도 이제 물론 연관이 있지만 모든 걸 총괄하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죠. 그리고 내일 11월 BSI, 그러니까 기업 경기 실사 지수하고 ESI, 요거는 경제 심리 지수 둘 다 공개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도 연말 연시를 앞두고 유통소비 업종 그리고 편의점하고 간편 결제주들까지 연결이 되고, 다음 내일 LS 그룹 중에 한 계열사하고 새만금 개발청 간의 1조 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 투자 협약식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9월 인구 동향 나오는데, 뭐 키워드는 뻔하죠. 고령화하고 뭐 출산율 하락, 인구 절벽 이런 거. 그리고 나면 내일 밤에 미국은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되는데, 요거 나오면 하여간 2주 뒤에 무조건 FOMC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은 마침 추수감사절 주간 직후에 유통소비 업종들이 많은데, 명품 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죠.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파르페치, 다음 이제 풋라커하고 달러트리, 또 스팸 만드는 호멜 푸즈랑 그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
근데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그러면 사람들이 명품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이거 되게 저가 속옷 브랜드예요. 화려하기만 했지.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 관련주 중에서 세일즈포스도 내일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미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